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요, 중국의 반응은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에서는요, 그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 대변인하고 또한 신임 주한 중국 대사의 반응인데요. 그렇죠. 앞서 WHO에서 그 중국과의 여행 교역 제한을 반대한다는 이 규정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렸어요.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는데 이게 이 불편한 시각이 사실상 한중 두 나라 간의 외교 채널에서 정부 간 채널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반응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 이제 대사들은 그 발언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 현명한 그 판단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중국인 입국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대사로서는 상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뭐 지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은 저는 외교적인 대단한 결례다 네.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중국에 대한 무슨 조공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영화 천문에서도 그 중국 황제의 사신이 조선의 임금에게 굉장히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말이죠. 네. 굉장히 저는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그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전염병 확산 이런 문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곧 외교적인 채널, 외교적인 협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제로드 다이아몬드인가요? 그 사람이 총균세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네. 그 사람이 얘기하기에도 이제 다가오는 세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염병에 대한 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테러하고 또 기후 변화 네.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뭐 사스나 메르스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외교적인 채널을 어떻게 잘 가동할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중국 대사 굉장히 무례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신임 중국 대사도 그렇고 외교적 화법을 벗어나서 아예 대놓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기분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러니까 대중 조치와 일본의 대중 조치가 달라요. 일본은 지금 거의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베이성에서 오는 어떤 그 외국인에 한해서만 입국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가만히 따져보면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국가적 이익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중 강경 조치를 취했을 때 문제는 그것이 올림픽 단계에서 또 어떻게 그러면 다시 되돌아올 것인가라는 정치적 고려까지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진핑 어떤 중국 주석의 지금 상반기 방안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상당히 공들였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우리의 국가적 이익.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처리에 들어간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 하나와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진핑 방한을 어떤 계기로 이른바 한한령에 대한 전면 해제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들인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이걸 전부 다 발로 걷어차버릴 것이냐. 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정부는 이걸 고민하고 있다고 좀 읽을 여지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근데 됩니다.